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초역세권에 배로변에 코너에 볼륨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나이스한 건물인데 여기에도 이제 감정적까지가 네, 안녕하십니까, 빌딩와이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최근 5월을 기준으로 이제 어떤 건물들이 또 거래가 되었는지를 성현준 팀장과 함께 체크를 해보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G중개법인 성현준 팀장입니다. 요즘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물들의 트렌드, 추세 이런 건 좀 어떤 것 같아요? 요즘에는 거래되는 거 보면 그래도 핵심지 위주로 거래되고, 핵심지는 근데 이제 뭐 더 금액을 낮아지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실거래가 대비 비슷하거나 아니면 진짜 핵심지 중에 핵심지라고 하면은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도 많고. 지금 장이 예전만큼 화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입지가 좋은 건물들은 제가 혹은 그 이상을 받고도 거래가 되는 시장이다. 불황일수록 그 입지가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역시 부동산은 입지가 가장 우선적이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첫 번째 물건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물건은 이제 신사동 652-4번지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있는 매물이고요. 대지 면적은 57.7평, 용도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 건물 연면적은 138.7평, 건폐율은 49.9%, 용적률은 240.4%고요. 층수는 지하는 없고 지상 6층 건물입니다. 승강기는 한 대 있고 주차는 2대, 준공연도는 2013년도고 평당가는 2억 1,800만 원대이고 매매가는 이제 126억에 거래되었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얘기 안 해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강남 최고의 상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매번 거래 사례를 다룰 때마다 언급이 되는 지역이고 거래가 되는 지역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거래 평당가가 올라가는 지역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근데 사실 거기가 이제 완전 메인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저 안쪽에 2종들이 이제 2억을 한참 넘었잖아요. 메인이긴 하지만. 근데 얘는 그래도 3종인데 이제 2억 1,000대 있으니까 사시는 분 입장에서 그래도 메리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매입을 하셨지 않을까. 메인 도로변은 아니지만 그래도 메인 도로변의 평당가들이 이제 2억 이상 거의 뭐 3억 가까이에도 이제 거래가 되고 하니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2종보다는 3종이라는 걸 조금 더 높게 사고 그리고 로데오 안에 있다는 장점이 이제 이걸 매입하는데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액 덩어리도 한몫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이렇게 이제 100억 초반대에 이제 거래가 된 압구정 로데오 상권에 위치한 건물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물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건 어딘가요? 네, 두 번째 물건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967-9번지고요. 대지 면적은 101.1평,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건물 연면적은 222.3평, 건폐율은 58.5%, 용적률은 173.3%,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4층, 승강기 한 대, 준공 연도는 93년도인데 23년도 6월에 대수선을 한번 한 건물이고요. 매매가는 109억, 평당가는 1억 781만 원입니다. 이 건물도 앞전 매물과 마찬가지로 즉시 수익이 나는 그런 건물은 아니었고 1층부터 3층까지는 이제 소유주가 직영으로 사용을 하고 계셨었고 4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을 이제 승계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위치한 곳이 이제 휘문 중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대연초등학교 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입지만 본다라고 하면 영동대로도 가깝고 그리고 건물이 위치한 인근도 대치동 학원가랑은 좀 거리가 있기는 한데 이 학교 인근으로도 그래도 교습소 학원들이 꽤나 이제 많이 밀집한 지역이고 학원 업종이 이제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추후에 이제 다시 이제 재임대를 한다고 했을 때도 임차 수요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지역인 것 같아요. 예상 임대료를 추정을 했을 때는 이제 3% 이상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요즘 이제 임대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과연 이 수준까지 맞춰질지는 물음표이기는 하네요. 근데 대수선을 되게 잘 하셔서 대수선 했는데 금액이 평당 1억대인 거잖아요. 금액적인 메리트가 확실히 있었던 매물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음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물건은 삼성동 140-22번지고요. 대지 면적 43.1평, 용도 지역 3종 일반 주거 지역, 건물 연면적은 105평, 건폐율은 49.6%, 용적률은 198.2%입니다.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고 승강기는 없고요. 주차는 자주식 4대, 매매가는 100억, 평당가는 2억 3,200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선능력 초역세권이죠.
초역세권에 대로변에 코너에 볼륨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쵸.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나이스한 건물인데 여기에도 이제 함정카드가 지난 거래사례에 이어서 이번에 소개하는 물건 중에 함정카드는 이 물건입니다. 사실 이건 건물 앞에 가도 알기 힘들어요. 저희가 브리핑을 하면서 당연히 말씀을 드리죠. 이게 나눠져 있다. 가서 막상 보면은 정말 건물이 하나처럼 돼 있는데 이제 통로도 2개고 이제 바로 옆 건물하고 한 건물처럼 돼 있거든요. 지적도상에는 이제 토지가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정말 답사를 가기 전까지는 알기 힘든 건물이고 답사를 가더라도 한 건물로 보이고 어디서 어떻게 나눠졌다는 거야 라고 헷갈릴 정도로 이 물건은 그냥 누가 봐도 한 건물이에요. 한 건물인데 대로변에서 출입구가 있는 전면부 일부인 거고 나머지 뒤에 또 같은 건물이지만 이제 다른 소유주고 는 이제 코너를 돌아가서 또 출입을 해야 되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현장 가서 많이 고민했던 건물입니다. 2개의 필지를 한 번에 같이 팔아야지 이게 리모델링을 하던 신축을 하든지 이런 뭔가 개발 행위를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하나만 걸렸어요. 사실 명도도 안 되는 상태여서 이게 금방 팔릴까 싶었는데 역시 땅의 위치만 보면은 너무 좋잖아요. 정원한 데가 어디 있어. 그렇죠. 깡패인 것 같아요. 입지 자체가. 금액대는 괜찮지만 선뜻 그거 겁이 났었어요. 손님들한테 추천을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용기 있는 매수자분께서는 사셨다. 지금 임차 구성만 보더라도 이쪽 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금도 좀 형성되어 있는 데기 때문에 그리고 2층 음식점도 그래도 동네에서 나름 소문나고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이라서 지금 명도를 하기가 사실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일단 협상 자체가 쉽지 않아 이 건물. 그럼에도 이 임차인은 그대로 승계받고 절반을 매입을 하셨다는 건 어떤 큰 그림이 있으실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용감하시다. 자산 파킹용으로 사신 걸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뭐 만들려는 계획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만약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바뀔지 많이 궁금하긴 해요. 저희가 거래를 진행하면서 조금 특이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팔릴까라고 했지만 시장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팔리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물건의 또 담당자죠. 삼성동을 좋아하시네. 그럼 이제 다음 물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물건은 강남구 역삼동 618-10번지고요. 토지 면적은 118.9평, 용도 지역은 1종 전용 주거 지역, 건물 연면적은 262.8평,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95.7%,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2층이고요. 승강기는 1대, 주차는 자주식 6대. 매매가는 121억에 거래되었고 평당 금액은 1억 177만 원입니다. 강남역 메인 상권에서도 들어간 이면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전에 찍었던 손인시 건물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은 네. 강남역 메인 상권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 꽤나 좀 있습니다. 그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 위치한 건물인데 그럼에도 인근에 거래된 사례들을 보면 이 건물보다는 평당가들이 좀 높은 거래 사례들도 이전에는 있었고 김나영 씨도 이 일대에 이제 건물을 매입하신 사례가 있는 지역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임대가 맞춰져서 거래된 건 아니고 공실인 상태로 매수자분께서 매입을 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임대를 맞출지 실사용하실지는 이제 아직 확인된 게 없지만 아무래도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 신규 영업 허가를 내야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제한사항이 좀 많습니다. 일종 같은 경우에는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일반 음식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왜냐면 이쪽 상권 자체가 골목골목에도 맛집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더 장사를 하는데 유리한 점인데 기존에 있었던 일반 음식점들을 승계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은 상관이 없어요. 일종이더라도. 근데 지금은 이 건물은 비어진 상태에서 신규 허가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되게 제한적이다. 거리로만 놓고 보면 이제 메인 상권까지도 한 250, 300m 정도 되더라고. 거리를 재보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주분께서 임대료를 어떻게 책정해서 운영을 할지 아니면 본인이 사용할지에 따라 건물의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대치동에 있는 매매 사례인데 집원 소개하기 전에 매입하신 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너무 유명한 분이라 우리 유튜브 대선배님 한차 1세대 선배님 디바제시카님이라고 구독자가 벌써 한 26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한 그 100위 안에 들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최상위권 아닌가요? 200만이 넘는 우리 아직 저희 최하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어디에 위치한 어떤 건물인가요? 제시카디마님이 매입하신 건물은 강남구 대치동 936-28번지고요. 대지 면적은 54.8평, 용도 지역은 준주거 지역이고 건물 연면적은 297.7평, 건폐율은 53.7%, 용적률은 351.6%, 층수는 지하 3층, 지상 7층, 승강기 한 대랑 주차 한 대 가능한 건물이고요. 매매가는 128억 5천에 거래되었고 평당가는 2억 3,449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치동에서도 한티역, 롯데백화점, 후문에서 나오면 바로 있는 건물이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공실 없이 임대차가 다 꽉 차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수익률이 한 3% 이상 나오는 그런 건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에 지상층 같은 경우에는 헤어샵 그리고 학원들 위주로 이 동네 특성에 맞게 임차사들이 딱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가 한 대라서 조금 아쉽긴 한데 대신 이제 지하가 3층까지 주차 대수 없이 오롯이 파져 있고요. 그리고 혹시 롯데백화점을 또 주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건물 임차사 방문하시는 거나 아니면 임차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백화점에 잠깐 주차를 해도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용하기는 되게 편한 위치인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 상권 자체가 뭐 자차를 가지고 많이 가는 경우보다는 인근 배우 세대로 이제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보로 가는 경우도 있고 거리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백화점에 주차를 하고 인근에 뭐 식당이라든지 볼일을 보고 또 백화점에 일을 보고 그리고 이제 차로 다시 귀가를 하는 요 상권 일대 건물들은 주차가 안 된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크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차량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차 업종들 특성상 그리고 상권 특성상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쭉 봤을 때. 근데 이런 건물을 디바 제시카님께서는 128억 5천만 원, 약 이제 평당 2억 3천만 원 수준으로 매입을 하시게 됐는데 다소 평당가는 비싼 감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평당가가 비싸면서 불구하고 수익이 잘 나왔단 말이에요. 수익률이 나쁘지 않게 나왔다는 건 이 대치동 일대 학원가 상권은 임대료 수준이 일반 다 타 오피스 상권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다. 이거는 제가 이전에 항상 몇 번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대치동 상권이 강남에서도 임대료 수준이 꽤나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좀 많이 들어오는 지역 중에 하나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 건물을 매입을 하시지 않았나. 왜냐면 입지로만 봐도 앞에 도로가 좁을 뿐이지 이 백화점으로 통행하는 모든 차량은 이 건물 앞으로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일방 통행이라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백화점에서도 나오면 바로 있는 건물이고 한티역에서도 가깝고 접근성이 그렇게 나쁜 건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수익이 떨어지는 건물도 아니기 때문에 수치상 보이는 금액, 평당가는 높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만한 가치를 할 수 있는 건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5월 마지막 주를 맞아서 이제 2025년 또 어느덧 이제 절반이라는 시간이 갔습니다. 다음 달이면 바로 이제 6월 첫째 주부터는 또 이제 대선도 있고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다소 정세가 어수선했다라고 하면 이제 6월 대선 이후에는 이제 우리 국내 정세가 안정화되는 날이 하루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부쩍 또 날이 이제 더워지기 시작했으니까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